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79포인트, 1.11% 상승한 2067.4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4% 오른 641.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스몰딜이 성공되면서 1단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 직무실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뉴욕 중국 부총리와 면담을 하면서 협상단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5개월 만에 스몰딜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3대 지수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2060선 그리고 코스닥은 640선을 넘어서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 5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삼성전자 또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오늘 개인은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 시장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탄력은 없었다라고 볼 조금 수가 있을 것 부족했나요?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미중 무역 협상 성공일까? 과연 이게 성공일까라는 이 의문점이 아직까지 저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구두의 합의이지 서면의 합의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말 바꾸기도 충분히 가능한 2, 3일간의 시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이런 액션들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하루에 오늘 시세가 좋았다라고 해서 뭐 시장의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5만 원대를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에서는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럴 때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만 원 돌파를 했으니 이제 뭐 어디에서 기사의 리포트라든지 뭐 항상 뉴스에서 이제 5만 원 실적 개선에 이제 추가적인 뭐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이런 기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세가 반영이 됐을 땐 돌다리를 항상 두드려보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는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 지수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분봉입니다. 5분봉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시세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물 시세에서는 기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강했었지만 그 외에 뭐 선물 쪽에서 이런 시세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시장은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을 투자를 하실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정치 인맥주들의 급등락이 나오면서 정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낙폭 과대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업황 개선이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좀 접근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이 민감한 종목들에서는 정말 단기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정말 짧게 뭐 스캘핑 매매라든지 단기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중장기 정도의 좀 관점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적분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개인은 또 사고 있고 코스닥은 그리고 외국인도 샀는데 기관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34%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어요. HLB 오늘 10% 넘는 모습 보여줬고 그죠. 헬릭스미스도 좋았고 메디톡스, 휴젤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지난 글에 있었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이제 스몰딜이 됐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취소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깨닫는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 오늘 괜찮았고요. 오늘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1.1%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어쨌든 한국 증시가 좀 더 해외 증시보다 좀 민감한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는 이제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량주, 대형주 이런 종목보다 그냥 갑자기 한 5분 전에 무슨 뉴스 하나 나와서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의 흐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약바이오주가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 무너지는 시기도 올 텐데 그 뒤를 이을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그 뒤를 이을지를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쪽으로는 저는 IT 쪽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제 거기 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 제약주 계속해서 거래하셔야 되고요. 거래하시지만 그 뒤를 이을 종목들도 준비를 지금부터 서서히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스몰딜이요. 사실은 우리 하방 압력을 좀 키우는 거죠. 스몰딜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시장이 빠졌는데 또 네, 스몰딜 맞습니다. 했다고 또 시장이 올라서 저도 조금 의아해했는데 또 언제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모두 투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64% 상승을 하면서 1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13,800원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업종별로는 항공사들 좋았고요. 또 여행, 관광 쪽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유를 찾으면 낙폭 과대에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생각보다 좋게 이제 스몰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관련주들,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관련주를 찾다 보면은 업종으로 넘어가서 가장 최바닥에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 항공,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의 강한 이제 반등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모두 투어 이제 뭐 여행사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17년도 사드 사태가 있고 나서부터는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도 강하게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미중 무역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제 면세점 그리고 여행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관련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낙폭 과대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낙폭 과대 단기 바닥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순히 낙폭 과대에서 이제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뭐 패키지 상품을 잘 팔아서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거나 여행객 수가 이제 증가가 돼서 혹은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을 풀어준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때는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세에 맞는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낙폭 과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하루의 시세를 본다라고 했을 땐 10%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화장품 테마주들이 당일 시세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의 시세가 이어가지 않는 것처럼 일단 여행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 투어의 흐름을 잠시 잡아드리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단기 바닥 구간이 1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이전에 2014년도에 단기 바닥 구간 13,000원, 14,000원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때도 내일장에서 16,500원 부근에 저항대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늘 시세에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작정 잡기보다는 다음 날의 시세는 꼭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적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코오롱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방송 직전에 소식이 들리면서 잠시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좀 기사 회생을 했고 12개월인가요? 네, 12개월 맞습니다. 그 정도의 이 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오롱 생명과 30% 꽉꽉 채워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요. 사람들이 이제 미 임상 재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커져가지고 네네. 또 사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는 게 저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좀 반등이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이 정도 빠졌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는 건 뭐 이상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도 이제 경고 종목으로 들어간 상황이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 코오롱 그룹주들도 보면은 괜히 여기에 엮여가지고 좀 하락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오롱 모회사부터 코오롱 인더스트리 뭐 등등등 그랬었는데 오늘 뭐 다 같이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하락하기 직전에 가격이 대략 한 뭐 9만 원대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13,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회사의 가치가 정말 엄청난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고 바닥에서 이제 13,000원대에서 고작 한 2배에서 한 1.5배 정도가 올라온 상태인데 글쎄요, 우리 거래소에서는 내려갈 때는 제한을 두지 않다가 좀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전 가격이 9만 원까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5, 6만 원 선까지 저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불과 이 짧은 사이에 지금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익 물량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심을 하시고 나중에 좀 조용할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매수일은 10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별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그날은 그래도 최고가 11,45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까 장 초반에 1,05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1,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는 나중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미처 맞습니다. 파악을 못했었는데 매수가를 1,500원 부근으로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 매수 타이밍을 맞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잘 맞추세요. 실제로 그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저도 놀랐는데 이제
종목을 맞췄다고 해서 다음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제가 드리는 전략을 좀 더 참고하시고 보시면 더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1,500원, 요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500원 전후로 사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드렸을 때는 거기까지 내려갈까 과연? 맞아요.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하락이 나와서 오늘 매수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무너졌어야 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상은 변동 없었고요. 장중에 시세도 다시 회복을 해줘서 뭐 한 2% 정도 조정받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하셨고요. 외국인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 오늘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투신 쪽에서 일부 물량이 좀 나온 것을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투신 쪽에서는 아마 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뭐 포트 점검하는 시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량이 잠깐 나왔지만 금세 그거를 받아낸 물량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저의 전략대로 사신 분들은 본전이거나 약수익이시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드렸던 목표가 12,500원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오톡스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바로 오늘이었고요. 목표가 8,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최고가 수익률 4.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 딱 주더니 파란불도 잠깐 켜면서 6,66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빨간불을 내리켜는 모습이었습니다. 5.04% 상승하면서 7,09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제약 바이오 섹터 나와서 제가 또 반가워했고 네네. 화평법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사신 분들은 잘 사셨고 수익도 잘 났고 해서 다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도 방송에서 좀 더 하락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빠지지 않은 것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공개드리는 종목들이 전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드렸다는 것이고 이제 가는 종목들 가는 과정에서 살짝 밀릴 때가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잘 드려서 일단 오늘 결과는 되게 좋게 나왔어요. 자, 일단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열어서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23,0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5,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제 레이더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빠지는 걸 기다렸다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주가 7,000원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래도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7,000원 아래쪽에 있는 가격으로 혹시 내일이나 모레쯤 내려온다면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8,000원으로 드렸는데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7,000원 아래 못 사신 분들은 매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대로 유지. 이렇게 전략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0원 이하로는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 저는 여행 가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안이 나와가지고 그럼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싹 훑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화면에다가 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요? 일단은 뭐 제가 앞에서 뭐 여행 네. 관련주라고는 말했지만 근데 그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낙폭 과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특징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연히 안 가지고 오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좀 추스려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보안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 필수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가장 필요한 보안, 그리고 PC를 사용할 때도 보안,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할 때도 보안,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경우 당연히 보안 시장에 대한 일단 보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업체예요. 근데 보안 솔루션 업체지만 이 보안 솔루션의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물 인터넷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도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 시장 확대를 계속해 지원을 하고 있었던 2017년도부터 꾸준히,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안 산업에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4차 산업, 그러면은 또 사물 인터넷까지 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보안 시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시장이 향후 14조 정도 시장 확대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의 규모에 앞서서 이 기업에 대한 좀 수요 자체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볍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보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건가 봐요. 지문. 네, 일단은 작년에 이 기업이 특허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홍채인식하고 생체인식의 특허권을 받았어요. 일단 특허를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제를 할 때도 휴대폰 안에서 결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이체를 할 때도 당연히 휴대폰으로 이체를 하고 굉장히 좀 스마트한 시대를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안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옆에 사람이 내 지문 인식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안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가장 독보적인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업이라든지 뭐 기관 뭐 이쪽에 기업 시장에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키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문 인식, 생체 인식 이 정도의 서비스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은 작년에 뭐 특허를 받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주들은 성격들이 딱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I 시장이라든지 뭐 플랫폼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보안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안주들이 좀 급등을 할 시기가 뭐 당연히 4차 산업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때도 가장 강하게 부각을 받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올 때 가장 좀 빠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보안주를 또 빼놓고서 말을 할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안주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은 작년에 정말 좀 핫했었던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뭔가 알 것 같아요. 저분정님 혹시 찾으셨어요? 일단 작년에 특허를 받았고 생체 인식 그리고 보안 관련된 종목에 속해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움직이면 같이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요.
요즘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보안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종목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왠지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알 모양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회사이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서포트 하나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거, 그거가 하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후보로 또 올리고 싶은 종목은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안랩만큼 규모가 큰 보안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랩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사실 이 원래 보안 이슈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최근에 정치권 행보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외하고 봐도 회사의 가치는 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안랩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그 여의도에서 코스콤이랑 같이 이런 뭐 증권 시스템에 생체 인식을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해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좀 압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안랩. 혹시 양계비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 있어요? 아쉽게도 없는 없어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또 보안주 네네네. 이렇게 리스트 딱 나오면서 화면에서는 종목이 보였는데 일단은 아쉽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어때요? 좋은 종목인데 일단 조금 더 가볍게 시청자분들께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세 번째 종목을 드릴까요? 제가 한번 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적분 전문가님 그 안에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따가 추리를 해보시고요. 네네.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힌트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알서포트랑 알랩을 다 이렇게 다 지우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준비를 하면 네. 누군가 하나는 사요. 근데 그 누군가 하나가 산다는 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오늘의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계속 꾸준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도 함께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은 정말 한 번쯤은 공략을 해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에 조금 더 매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기업의 기술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양기비 전문가님 드림텍 같습니다 하고 드림시큐리티, 크루셔텔이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필링크도 보이고 슈프리마, 파세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와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약간 제가 틀렸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맞췄나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안에도 정답이 있을까요? 앵커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저요? 정말요? 네, 일단은 화면에는 정답이 너무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 네. 정답 공개는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관련 종목이면은 그룹주 아니에요? 일단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어.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쨌든 살아나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주 다 살렸고 그래서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뭐 상대편이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많이 뒀기 때문에 좀 길게 천천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이번에 코오롱 생명과학 이슈로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힌트 안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기대해 볼게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2019년이요. 네. 이 연도만 나오면 또 민감해져가지고요. 2023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연평균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오. 지금 그 속해 있는 업종이 네.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막 성장한 업종이 아니고 어. 이제 막 발달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연평균 272%는 이제 어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그 관련 기업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건데 272%는 거의 뭐 약간 3배 가까운 수준인데 지금이 만약에 19년도니까 20년, 21, 22, 23년도까지 보면은 거의 23년도에는 어쨌든 지금보다 수십 배 더 큰 시장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이슈가 그러니까 요 시장 자체가 올해 관련 제품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힌트로 드렸던 코오롱 생명과학에 연관된 종목이면서 두 번째로 이제 막 개화하는 그런 이슈, 업종에 속하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양결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인상을 이렇게 이거 나보고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코오롱 그룹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힌트를. 개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뭘까요? 일단은 이제 그룹주를 찾아야 되는데 코오롱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근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네, 오늘 정말 무료 방송을 꼭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코오롱 그룹주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를 조금 위기를 좀 모면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오롱 또 뭘로 해볼까요? 코오롱 플라스틱보다는 코오롱 글로벌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 자체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주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좀 지금 코오롱 그룹사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또 다른 종목들로 한번 보자면 자, 코오롱 머티리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은 낙폭과대에서 정말 바닥 부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코오롱 머티리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무게를 한번 더 보고 다음 세 번째 힌트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코오롱이 네. 앞에 붙는 거는 확실할까요? 네. 적풍 전문가님? 일단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2023년도까지
연간 272%라는 걸 네.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성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삼성에서요? 네, 삼성에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열심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적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6개월이면 인보사 사태 나고 나서부터 계속 없었다가 같이 함께 무너졌다가 지금 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을 보셔도 네. 제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많이 선호하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잔잔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이번 달 거래량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평소 대비 오늘 많이 딱 올라와서 주가도 상승을 해줬고요. 거기에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주가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종목들 뭐 샀냐면은 바닥에는 IT주를 진짜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샀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걸 살펴보니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던 종목을 지금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평소보다 6개월 사이 이렇게 최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 요거를 마지막 힌트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아까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머트리얼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러면 한번 수급도 좀 체크도 해주시고 거래량도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시세로 보면은 상당히 이 종목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수급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뭐 대량 순매수가 들어온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보면서 뭐 기관 매수, 투신권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바닥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코오롱 글로벌 정도로 좀 유출 좀 해볼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소재라든지 화학 쪽으로 본다라면은 코오롱 뭐 인더라진 코오롱 우선주도 있는데 그 종목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코오롱 글로벌 쪽으로 한번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한 종목이 와 있네요. SKC 코오롱 PI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다 양기비 전문가님 종목이 쭉 오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오늘 단아하시다고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라운시큐어 그리고 이 연속 2회 정답 맞췄는데 이번에도 정답이길 하면서 다우데이터 같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뻐요 하면서 라운시큐어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그 아래로 계속해서 라운시큐어, 다날, 그다음에 해성옵티스, 라운시큐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일단 적분 전문가님 종목은 저도 어렵고 양배 전문가님도 어렵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중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도 라운시큐어가 정답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나 라운시큐어가 맞았고요. 그 뒤쪽에 다 라운시큐어로 많이들 보내주셨더라고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운시큐어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놀랐습니다. 좀 실망할 뻔했어요. 일단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자금을 이체를 하거나 그럴 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바이오 인증. 요즘은 그거를 이제 라운 시큐어 쪽에서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생체 인증 지문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이쪽에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화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항상 주가는 하루를 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주봉 월봉으로 넘어가시면 추세적으로 보시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째 양봉이 진행이 됐어요. 이틀째 양봉이. 그러면은 주봉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정배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배열이에요. 지금 단기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접근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고가보다는 지금 이제 슬슬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지난주에 뭐 파제코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기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이때 상한가 간 것도 특허, 그리고 이 보안 관련해서 대장주,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통 끼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라든지 추가 강한 상승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에서도 뭐 가상화폐 관련주의 움직임들, 그리고 뭐 보안주의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도 이런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때도 갭상승의 장 초반부터는 강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 같은 경우도 주가도 어느 정도 적절히 눌림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라운 시큐어 수급을 보시면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외국인들이 살 종목들은 다 사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보안주가 뭐 남들은 다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뭐 선취매하는 조건에서 굳이 급등하지 않은 조건, 뭐 정치 매주 굳이 안 해도 돼요, 시청자분들은. 이런 보안주도 공략을 하시면서 좀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은 3,000원대까지 눌림목 매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손절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장이 움직임이 좀 좋지 않다라거나 혹은 뭐 시장 변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초가보다 바로 잡지 마시고 3,000원 부근에 이하로 좀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도 내일 장 초반부터 가격적인 접근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귀비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라운시큐어였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 라인대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조를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분 전문가님.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많이들 말씀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렇게 꽁꽁 싸매서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수치요? 수치만 찾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1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고 미국과 중국 사이도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첫 번째 시작한 바로 이 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삼성이라는 힌트도 아까 드렸으니까 IT 쪽에서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힌트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에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이 오늘부터 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양기준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닥에서 쇼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눈에 띈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형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사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 생각하고 이 종목 못 맞추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종목과 함께 전략들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을 볼 때 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딜이 잘 됐다고 해서 불확실한 그 악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12월 달에도 마지막 추가 관세가 남아 있어요. 이게 뭐 휴전을 한다고 했지, 그리고 딜을 했다라고 했지, 그거를 완벽하게 철회를 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우리 한국 증시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너무 민감하고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시장이 좋았고 그리고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질 거야라기보다는 정말 중립적인 시각은 항상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재료 없는 양봉. 이거는 손바뀜도 충분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오늘 정치 인맥주들을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뭐 단기로 접근을 할지 중기로 접근할지 이런 기준점은 항상 잡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어쨌든 오늘은 좋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 또 각광받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이제 실적주, 우량주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도 이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빠질 게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우량주에 대한 관심, 지금부터 매수를 늘리셔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저는 약간 생각하는 게 지금 주변 상황들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안도 랠리, 좀 편안한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세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것만 잘 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아래에 있는 걸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좀 궁금한 게 개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최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품도 뭐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제일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올해 IT 이슈 중에서 정말 좀 임팩트가 있는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마 지금 앞으로도 이 제품을 해외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많이 출시할 거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내년에는 약 20개 정도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적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